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것에 그 공부한 것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공부를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 말도 저도 요즘에서야 합니다. 평생을 했는데 할 것 같았습니다. 될 것 같았습니다. 매번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많이 벌었고 내릴 때도 많이 잃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게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시간도 능력도 부족해서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그 잃고 다른 그런 심리적인 것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사람의 심리가 오르면 좀 넉넉해지기 때문에 좀 두고 보려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내리죠. 또는 조금만 더 먹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럼 계속 오르나요? 오르다 언젠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질 때 못 팔거든요. 그럼 내려지기 시작하면 팔지?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나 오를 때의 편안한 심정, 편안한 심정, 좋은 감정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이 되겠지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떨어진 게 아까 떨어질 때 요즘에는 보면 주식이 한 번에 막 급히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급히 떨어지고 나면 아유 이거 뭐 내일이면 조금 올라오겠지, 오른 다음에 팔까,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 보면 금방 10% 2, 3일 지나면 10% 15% 20%가 내려가요. 그럼 그때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한 가지 패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이 주식에서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심리를 갖고 있는 감정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식을 안 하는 것이, 일생을 돌아보니까 안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금, 그 시간, 그 마음 쏟는 에너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꼭 하고 싶다면은, 돈을 벌고 싶다면 한 15% 정도 되는 그런 투자 자문사에 맡기세요. 계속 얘기지만 그게 좋고, 맡기는 거고 또는 못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한다면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수도 없는 감정 통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중에 지금 또 오늘 잠시 한 가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수익치를, 수익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낮게 잡으세요. 이번에 한번 매수했다. 50% 100%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번에 한번 매수했다. 10% 목표도 큰 겁니다. 이번에 한번 매수했다. 그러면 3%에서 5%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이득을 보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 말도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기다려야지. 왜 조금 먹고 팔어? 계속 쭉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팔아야지.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오른 건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큰 대목은 뭐냐면, 기대 수익 목표치를 낮추시라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먹어도 팔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가는 거 못 먹었지만 어쨌든 몇 프로는 먹었잖아요. 그럼 된 건데, 더 올라가는 거 먹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못 팔고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돼서 10% 20% 빠지죠. 마이너스로 자기 본전에서 그렇게 빠지면 그때 무서워서 또 버티다가 마이너스 적자 10%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적자 20%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30%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50%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고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더 많은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먹고 나와서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또 조금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 액수가 큰 사람은 일반적인 용돈을 쓰고도 돈이 남겠죠. 그럼 더 투자 모아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많이 먹으려고 막 20년도에 팬데믹 시장 내에서 막 오르는데도 꼭지를 쳤잖아요. 꼭지를 쳤는데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니까 못 팔고 그러다가 22년, 23년 꼴 겪다 보니까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치를 낮게 잡는 것도 꼭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취해야 될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10일 중국 시장 12월 10일 지금 10시 52분인데 중국 시장은 오늘 처음에 한 10시경에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캠브리콘 같은 거는 지금 약하네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새로 상장한 거 홍콩에 며칠 전에 그거는 오늘 좀 한 4, 5% 아까 전에 오르고 있었는데 예. 이거 지금 17% 오르고 있네요. 68879 홍콩에 시장된 모스레드 68879는 지금 17%가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뭐 오르기도 하고 오늘 내일 모레 오르기도 하겠죠. 오르다 보면 또 내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며칠 한 1,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많이 1년 동안 올랐습니다. 작년 24년 9월 30일 날 정책 발표되면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9월 30일까지 오르고 10월 2일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상해 지수를 보기보다는 창업판을 보자고요. 기술주를 저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창업판을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네, 여기가 3,330일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9일까지 좀 올랐다가 그때부터 좀 내렸다가 다시 또 10월 29일 조금 올랐다가 지금 내리막이고 지금 좀 오르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1년 동안 올랐던 그 기세는 꺾였고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다시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다일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올라왔던 그 기세만큼은 지금 오르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그 10월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그때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정받겠다, 뭐 조정 중이다, 뭐 좋아질 거다, 아직 자금이 있다, 정책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항상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나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좋은 말만 하는데 오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안 좋은 말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단계가 투기적 투자의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여 하였지만 폭등기는 이미 지났으며 투자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투자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건 작년 그 1년 동안 쭉 올라온 작년 9월 30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쭉 올랐던 그 투자하기 좋은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을 지냈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을 보면 자 보세요. 월봉을 보면
여기 중간에 이거는 팬데믹 시기입니다. 오르막이 그래도 좀 완만했죠. 2015년에 비해서. 자, 이거는 2015년 급히 올랐다 급히 내렸죠. 팬데믹 때 조금 그보다는 완만하게 내렸죠. 한 2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9월 30일부터 지금, 작년 9월 30일부터 지금 10월 30일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파른 경사도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려갈 수도 있다는 확률이 51%, 아닐 수 있는 확률이 49%로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 내려가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돈을 더 먹으려고 욕심내고 미련 갖지 말고 조정을 하십시오. 자기가 데미지를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금 분배를 해서 보유를 해서 나머지 현금으로 빼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난 지금 손해를 봐서 빼기가 힘들어, 빼기 싫어, 미련이 있어도 자기가 벌었건 손해를 봤건 그건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주가는 내 자신이 손해를 봤건 이득을 받건 나하고는 내 생각은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식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손해를 받건 이익을 받건 상관하지 말고 미래를 판단하세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24년도 9월 30일부터 쭉 시작해서 올 9월 30일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왜? 정책도 그렇고 정책이 돈을 자꾸 밀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미 정책발도 많이 떨어졌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더 얼마나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겠어요. 계속 나오는데 자극이 이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자극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돈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유동성이 지금 많지 않아요. 정부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쏟아부을 이 매수 주체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릴 확률이 51%라는 겁니다. 오를 확률이 49%.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본전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십시오. 이게 주식이 많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안전한 방식입니다. 지금 저는 오래 했지만 지식이 많지 않고 이런 어떤 테크닉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수 중수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만 내 생각을 조금 참고로 하십시오. 잃지 마셔야 됩니다. 잃지 않으면 되는데 죽게 먹고 빠져나오고 있다가 나중에 꺾여서 다시 올라갔지만 또 사서 한 5, 6% 먹고 이렇게 또 상황 보고 또 정책이 무지하게 좋고 뭔가가 막 유동성이 나올 것 같은 어떤 미국의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외국 자본들이 사중국으로 밀려오고 갖고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전체가 100% 오른다면 나는 20%, 30%만 먹으면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밖에 나는 못 먹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큰 자금들이 큰 기관들이 앞으로 중국 시장이 더 오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할 때 표가 나게 막 지수를 올리면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표 안 나게 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됐다 싶을 때 꽉 올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꽉 막 올려가지고 그럴 때 이미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꺾였다는 거는 그 아는 자금이 벌써 수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지난 24년도 9월 30일 정책으로 해서 막 오를 때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은 허리에서도 못 샀어요. 대부분 가슴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렸으면 지금 팔면 아마 마진 이익금 한 5%, 10% 남긴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손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이렇게 수익 낸 사람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판단 잘하고 미국의 금리 잘 보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유동성이 커져서 그 미국 자금이 외국 자금들이 한국이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크게 이렇게 크게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한국 시장도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올랐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동안 오른 것만큼 더 오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내가 볼 때도 중국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을 하다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은 지금 꼭대기 친 것 같고, 앞으로 한 반년이나 1년 더 내려가든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오르겠죠. 예. 그러나 한국은 조금 조정이 있으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잖아요. 한국은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저거 반도체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지만 한국도 그동안 오른 것만큼 그런 좋은 기세로 오를 만한 그런 힘은 지금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일천한 저의 경험을 좀 들으시고 잘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먹으면 좋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면 좋지 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잃는 거 생각하세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오를 것 같으냐 내릴 것 같으냐 그러면은 오르면 좋죠. 좋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내리면 큰일 납니다. 마음의 심리가 흔들려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갖고 있는 자본을 관리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투자에 판단을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또 계속 하게 돼요. 자기가 멘탈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도 자기가 멘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 초조한 마음에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계속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건 무조건 100%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주식은. 편안한 마음을. 그럼 편안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들어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직접 영상에서 뭐 부족 하나만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 분배도 잘해야 되고 지방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야 주식도 잘 되는 거지. 집안에서 서로 간에 짜증내고 막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은 주식하지 마세요. 예. 자, 하여튼 본론은 잃지 말아야 되니까 목표치를 작게 잡으세요. 목표를 작게 잡아서 항상 하세요. 목표를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은 그 내 목표만큼 내 욕심만큼 도달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